그나저나 오늘 기자수첩은 뭐 가지고 오셨어요? 병역 기피 비리입니다. 또 군대 얘기예요? 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죠. 해외에 나가서 당최 돌아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들어서만 801명 병역 기피 의심자들. 근데 또 강남 3구에 있는 자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허위로 자기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예. 고아 사유 병역 감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악용하거나 장기간 행방을 알 수 없게 꾸며가지고 병역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버틴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거의 뭐 1,300여 명에 이른다. 사실은 놀라운 수치도 아니에요. 이 병역 기피라는 거는 늘 되풀이되는 이슈 그렇죠.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였죠? 뭐 고려 시대부터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고려 시대까지 갑니까? 예, 조선 시대는 양반들이 데모를 계속해갖고 양반은 군대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아하. 예. 어떻게 양반이 평민하고 같이 군사훈련을 받냐. 예. 천민은 국가의 노비이거나 양반의 노비니까 이거 병역이 본래 없습니다. 면제. 예, 예. 평생 뭐 노비로 노동을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신 군대 가거나 군대 간 사람 집안을 돌보거나 그것도 힘들면은 배 2필씩을 세금으로 냈죠. 군포라고 하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비리가 생깁니다. 군대 가야 되는데 미리 배 2필을 내고 빠진다거나, 그렇죠? 머리 깎고 중이 된다거나, 예. 평민이 아예 양반집에 들어가서 노비를 할게요 하고서 노예가 된다거나, 예. 무작정 도망쳐 산속에서 뭐 산적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군 복무를 해야 될 순서가 돌아오면 예. 돈이나 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에 내보내거나, 그런 것도 예. 있어요. 이런 비리. 그다음에 향교에 입학하는 것도 군역을 피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향교 입학이 교육기관이니까 향교는. 그러니까 향교가 나중에 군 기피 수단이 됩니다. 그 지금 마치 저 대학원 계속 연장하면 그렇죠. 군대 밀어주듯이. 1960년대는 사립대에 들어가면 무조건 군 면제가 일단은 되기 시작하니까 군 징집 연기가 되니까 그 학교 대학에 들어가듯이 그런 거죠. 예. 예. 결국 이런 부패가 번져서 향교는 무너지고 군 기피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서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렇군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병역에 동원돼서 군대에 왔는데 슬그머니 돈을 찔러주거나 배나 무명을 갖다 바치면 지방 아전이 야 집으로 빨리 가라 하고 집으로 얼른 돌려보내는 이런 것도 생기고, 뭐 예. 부정축제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요.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일제 강점기로 오면은 그때는 병역 기피 아니고 강제 징병 기피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건가요? 되죠. 예. 일제 말에 그래서 일본이 외국의 큰 서양의 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서 어쩌면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제 말에는 징용이나 징병을 피해서 도망친 청년들이 산속에서 예. 항일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1944년 경상북도 경산의 결심대 사건, 예. 45년에 유학생 출신이 이끌었던 지리산 보강당 사건, 1944년 경기도 포천 사건, 그다음에 강원도 사북 설악산 사건 등등 해서 일본군한테 끌려가느니 산속에 가서 유격 투쟁을 하겠다. 그러면서 해방이 올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식의 징병 기피는 아주 바람직한 거네요. 또 끌려갔다가 일본군에 예. 거기서 탈출해 나와서 광복군의 주축이 된 젊은이들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군 병역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죠. 아하. 우리가 흔히 이제 친일파라고 부르는 그렇죠. 사람들입니다. 예. 해방 후로 오면 어떻게 병역 기피가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병역 기피의 제1호가 누구냐 하면은 국군 사령관의 아들입니다. 정말 예. 설마요? 국군의 전신인 조선국방경비대 초대 사령관 이승만 정권에서 최고 실세였던 원영덕 사령관의 아들이 육사를 마쳤어요. 예. 육사 마친 150명이 전부 다 일선으로 갔습니다. 예. 자기 아들만 쏙 빼가지고 후방 병과로 뺐어요. 그 비난을 샀죠. 예. 예. 이때 군대는 얼마나 굶어 죽기 십상입니까? 그렇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빼돌린 거죠. 그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든 군대에 빠집니다. 먼저 대학에 갑니다. 예. 판잣집에다가요, 대학이라는 간판 하나 걸어놓으면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미어 터집니다. 기막힌 아이디어. 대학에 넣어달라고. 사립대학들은 이때부터 생긴 이름이 청강생, 보결생 아하. 이런 걸로 막 넘치도록 학생을 받아서 대학 정원보다 대학생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예. 사립대학의 비리와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이때부터 사립대학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호적이 다 막 불타고 없어지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호적, 임시호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병무 비리가 발생하죠. 예, 병무 행정이 이제 슬금슬금 빼주고 지워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못돼갖고 군대에 2번 끌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적이 잘못돼갖고. 예. 그다음에 이제 1953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됐던 해외 유학 인정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해외로 가서 안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허. 예. 7,400명이 이 시험으로 유학을 갔는데 6%가 돌아왔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것도 있었고 4.19 이후에는 이제 병역 기피자에 대한 단속이 이제 심해지죠. 그때부터 됐죠. 생긴 구호가 뭐냐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예, 이런 게 생깁니다. 부정부패 없앤다고 1970년대 병무비리 파동이라는 유명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1차 때는 군검 합동조사반이 병무 직원들 86명을 포함해서 380명을 적발했습니다. 얼마나 병역 기피 비리가 번져 있었으면 예, 적발된 사람만 380명입니다. 병무청 직원들 중에 예. 86명. 사실은 이때까지는 병무청이라는 게 없었죠. 아, 병무청은 이 사건 아니에요? 때문에 병무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안 되겠다. 근데 2년 뒤에 또 2차 병무비리 파동이 또 터지죠. 아하. 그리고 이때부터 병역 기피라든가 병역법 위반은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하기 예. 시작해서 병역 기피자가 전체 징집 대상자의 한 10% 이상 되던 것이 0.1%에서 다시 0.001%까지 확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긴 예.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후보 아들 때문에 또 한 번 난리가 나서 이때도 한 90명 가까이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반도 역사 1,000년 동안 노블리스 오블리자가 없었어요. 양반집 자제, 그다음에 돈 있는 자제, 권력층 자제가 예. 군대에 착실히 간 예가 별로 없습니다. 역사를 쭉 훑고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예, 되네요, 정말.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21세기에도 잘 안 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